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것은 제주목기, 제주기와의 재양상과 특징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 분류를 먼저 하고 유적별 출토 기하 시기 검토를 한 이후에 전체 제주목기의 기와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목기 기와는 1397년에 제주목이 설치되고 간화시설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411년 제주업성이 수축되고 1416년 대정현, 정의현이 신설되어 제주도 전반에 관영시설이 축소됨에 따라서 기와 수요가 급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목기의 관영시설 외에도 고려시대 운영하였던 절과 암자 등이 15초 내외였으며 일부 사찰은 조선 초던 중기까지 이어지다가 폐사가 되어서 그것까지 다 제주목기 기와를 사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목기 이 발표를 맡으면서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과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홍학학기에도 폐사된 사찰에서 제목과 기하를 가져다가 관사 건립에 재사용하였고, 그리고 발굴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보고서에서 기와가 재사용되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와가 재사용되었다는 것은 기와 편연 설정을 일단 어렵게 좀 하고 있는데, 제주목기의 경우는 특히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처회 같은 경우에는 앞 시기와 뒤 시기의 기하가 섞여 있고, 공급처의 같은 경우는 기와가 빠짐으로 인해서 건물지 하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분석이 매우 어려워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목기 기와를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발표하기 전에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선시대 기와 가마 두 곳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된 기와 가마를 기본적으로 시간상으로 픽스를 하고, 그 이후에 층위가 구분되어서 시기 파악이 가능하고 문헌에서도 축조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관화 시설과 성곽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기와 중에서 재사용된 기와를 분리해서 빼주고 나면 목기 시대에서 제작되었던 기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주목기 기와 형식 분류는 크게 문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보조적 속성으로 하단부 조정 방법과 기와 크기를 넣었습니다. 문양은 문양 형태와 문양 구성을 가지고 구분하였습니다. 문양 형태입니다. 문양 형태는 크게 직선계와 곡선계로 나누어서 살폈는데, 조선시대 기와가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분류했던 방법인데, 어쨌든 전체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하고 단위 문양을 A부터 M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것일 거고, 아까 그 대모 항쟁기라든지 많이 나왔던 문양 중에서 보면 F 집선문 기하 중에 이 문양을 저는 사선 집선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문양은 크게 사선 집선문, 삼각 집선문, 복합 집선문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사선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는 사선 집선문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곡선계 집선문에서는 FA부터 JC라고 되어 있는 이 문양은 흔히 창해파문, 청해파문, 중호문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문양인데, 저는 이 문양을 일부 세부를 해서 F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보셨던 사선 집선문에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선이 곡선에 대한 형태로 보아서 곡선계 사선 집선문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 교차되는 것 중에서 온전한 형태의 호가 있는 것을 다시 호상 집선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분류로 A, B, C는 A는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B는 중앙에서 단부로 진행되는 것, C는 단부에서 중앙으로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하였습니다. 문양 구성입니다. 문양은 크게 단독문과 복합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독문은 탄알판에 한 가지 형태의 문양 형태가 새겨지는 것, 복합문은 상이한 문양 단위가 하나의 탄알판에 새겨지는 것, 또는 문양 단위가 다른 문양이 결합되는 것, 이렇게 최정혜 선생님께서 이전에 명명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이후에 그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김기민셈 분류인데, 하나의 2개의 문양은 2단, 3개의 문양은 3단, 그리고 그 이상은 다단이라고 분류를 하였는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문양이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단독문과 복합문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김기민셈 안을 가지고 일단 분류를 하였습니다. 기와 하단부의 조정 방법은 무조정 깎기, 물손질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기와의 크기는 A부터 F까지 3cm를 기준으로 각각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적별 출토 기와 시기 검토를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제주 목기 기와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기와는 연구가 좀 미진한 부분이기도 하고 편년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기와를 관통하는 호상집선문에 대해서 모식도를 보면서 큰 시기를 인지하고 같이 살펴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에 대한 모식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대표 문양인데요. 직성계 사선집선문에서 곡성계 사선집선문,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곡성계 호상집선문으로 저는 변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서 시기는 직성계 사선집선문은 고려 후기부터 15세기, 그리고 곡성계 사선집선문은 15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곡성계 호상집선문은 15세기 후반, 이런 식으로 편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문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뒤시계에도 앞시계의 문양이 같이 나오기는 있는데, 다만 그 비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호명 같은 경우도 나온 기와가 있는데, 곡성계 사선집선문은 1478년, 그리고 호상집선문은 1587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16세기에 이런 곡성계 문양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나오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세기 중후반, 그리고 호상집선문은 15세기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호상집선문의 변화 과정입니다. 보시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양인데, 이전의 논문에서도 제가 전형적인 것에서 비전형적인 것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세부 문양도 실제로 호의 크기가 전형적인 것에서 큰 것에서 매우 규칙적이고 작은 것도 있고, 혹은 호의 그 기울기가 공률 자체가 평행해지는 이런 양상을 시기가 지나면서 보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문양 구성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양들 변화 패턴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시기를 따지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상하 반전의 그 호상 집선문 같은 경우는 임난 이후에 나오는 조선시대 임난 이후의 문양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표식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 집선문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문양 자체는 직선으로 되는 문양이긴 하지만, 이 호상 집선문 자체가 변화될 때 이것이 직선화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양은 지금 현재 전기보다는 후기에 나오고 있고 호상 집선문 이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기 문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런 호상 집선문이 반전된 것이 다시 다단위로 형성되는 문양도 파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유적별 출토기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도동 가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마는 소성실의 평면 형태가 장제형이고, 기본적으로 그 종단면 형태가 하구에서 연소실까지가 매우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식 가마인데요. 재원은 소성실은 길이 636cm, 너비는 156cm 정도 되고, 단벽, 불턱의 높이는 51cm 정도 됩니다. 이런 기와 가마는 기본적으로 고려 후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와 가마의 방사선 탄소 연대나 고지적 측정값을 보면 모두 다 15세기를 가리키고 있고, 또는 16세기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일반적인 고려 시대 후기의 가마의 기본적인 크기는 13세기 후반이 되면서 시작해서 한 4m 이상이 되고, 후기 됐을 때 4m에서 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5m에서 6m 내외이기 때문에 크기를 봤을 때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가마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가마일 가능성이 높고, 각 분석에서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도동 기와 가마에서 나왔던 기와인데요. 지금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 C가 어골문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골문, 그리고
단사선문 이렇게 직선계 문양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이수경 쌤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던 대몽 항쟁기 항파두리성에서 나왔던 기와와 매우 유사한데, 당시의 기와에서는 보시면 그 약간 3단문으로 되어 있는 행대가 들어가 있는 문양들이 이건 삼식입니다. 3단문으로 되어 있던 것이 많고, 또는 2단으로 되어 있는 것, 요거는 단독문으로 되어 있는 형상인데, 여기서는 지금 단독문의 얼굴문 기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선시대 그 기와에서 보면은 어골문 기와가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연구된 자료에 보면 어골문이 조선 초가 되면 쇠퇴해서 변형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변형이 되는 부분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사선 집선문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 어골문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이 어골문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에 비해서 제주도에서는 현재 어골문 기와가 조선 초까지 이렇게 확인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도동 기와 가마에서는 그 하단부 수법 중에 22점 중에 10점이 깎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조선시대 여러 기와 가마를 조사해 보면 깎기가 되어 있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량은 매우 적은 편으로 이렇게 22점 중에 10점 정도가 나올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또 제주의 특징인데, 이게 15세기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도동 기와 가마 집단의 특징인지는 향후에 밝혀져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와의 크기는 지금 보시면 수케아 길이가 36.4에서 39.7, 너비도 15.4에서 1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아까 했던 가마 그 군으로 생각해보면 E군, 그리고 암수키아는 D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가 지금 40c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파두리성에 나와 있는 기와는 대부분 다 한 42에서 48cm, A부터 C군에 들어가는데, 지금 제주목기로 넘어오면서 이도동 기와 가마에서 이 기와의 크기가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와 크기에 대한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리 기와 가마입니다. 이도동 기와 가마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제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가 있고, 다만 암거 시설인데 이건 조선시대 때 많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예, 광명리 기와 가마 단면인데요. 하구에서 연소실까지의 하구에서 연소실까지의 종단면 형태는 매우 완만한 외고 내재형입니다. 보고서에는 내외 평탄으로 되어 있던데 일부 약간 원만하게 경사져 있고, 현재 구조는 다 비슷한데 실질로 여기도 지금 소성실의 길이가 한 580 정도 되어가지고 큰 편이고, 전체적으로 가마 구조로 봤을 때도 물론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까지 나올 수 있지만 조선시대 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오는 출토 유물이 호상집선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본적인 호상집선문인데, 이 문양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에 전혀 나오지 않고 조선시대에서도 15세기 후반에서 나와서 16세에 대유행을 하는 것인데, 제주도에서 이 기본형이 나왔은 걸 봤을 때는 한 16세기 전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의 크기는 D군이고 하단부 내면은 다 물손질되어 있습니다. 예, 조천 진성 전경입니다. 성이 매우 아름다운데 이쪽에 지금 연북정이 있습니다. 조천 진성은 구진성의 하나로, 조천은 조선 초기부터 조선 방호소와 조천 포수 전소가 있던 방어 요충지였다 되어 있고, 발굴조사에서 크게 세 시기 그리고 다시 분기 2분기는 그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미조사가 된 상태고, 3번 조천진이 중창되면서 연북정을 축제하면서 중창된 시기를 기점으로 2기와 3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건물지의 청의를 따서 2-1, 2-2로 나누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기와에 사용된 기와는 보고서에 있는 전체 기와를 분류를 했지만 매우 작은 기와도 있고 해서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수치화가 돼서 사실은 좀 보기가 어려운데 조금 설명만 드리면, 지금 보시는 2-1기 같은 경우에는 15세기에서 16세기 전반 정도로 보이는데, 어골문 기와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직선계 어골문에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능형 집선문, 그리고 여기 보면 곡선계 집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와가 나오기 때문에 2-1기는 기본적으로 16세기 전반 정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2는 2-1과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보시면 어골문에 그 다단문이 생긴 4가 다단문인데 다단문이 된 기와가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역시 곡성계 집선문이 있다. 그리고 3기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려운데 3기에 보면 A에서 선문에서 보이지 않던 다단문 여기서 보면 다단문 기와 직선계 문양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1기와 2기에 보이지 않던 H 여기 삼각 집선문입니다. 호상 집선문에서 아까 변화됐다고 하는 그 삼각 집선문과 행주 어골문이 이 시기에 확인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곡성계 집선문에서는 아까 살펴봤던 상하 반전되어 있는 호상 집선문 그리고 다중 반원문, 다중 원문이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2-2기에 보면 L4에 해가지고 다중 반원문이 있는데 이게 이 시기의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라고 하면 16세기 거의 뭐 말이 될 것이고 아니면 후기에 있던 것이 일부 좀 쓸려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와를 보시면 2-1기 15세기 역시 기와는 직선계 집선문이 많고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곡선계 사선 집선문과 호상 집선문이 나오는 걸 봤을 때 16세기 한 전반 정도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2-2기는 역시 집선계 집선문이 나오고 그리고 호상 집선문이 나오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3기로 넘어가면 아까 설명드렸던 직선계 문양에서는 삼각 집선문 그리고 그 호상 집선문이 상하 대칭되는 전형적인 후기에 나오는 문양 그리고 다중 원문, 다중 반원문 이런 문양들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수막세 한 점이 나왔는데 상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고 18엽 수막세 한 점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조천진성의 하단부 조정 방법은 대부분 다 물손질 그리고 크기는 수키아 CD, 암키아 2군 그리고 수키아 두 점은 F, 암키아군과 한 점은 D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에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가나지 전경이고요. 예, 목가나지는 제주목이 설치 태조 6년이고 발굴조사에서 총 26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토층 양상, 중복관계, 건물주의 석재, 축조 형태를 가지고 세 시기로 구분을 제가 한 건 아니고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 2, 3기를 가지고 그 나온 3기에 대한 기와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했고요. 그 시기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예, 그 건물지 배치입니다. 현재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으로 1, 2, 3기 정확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다만 그 기와는 이 건물과 매치되게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고 98년도 보고서에는 일부 나와 있는데 출토지가 조금 명하지 않는 것도 있고 조사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분류를 했을 때 오히려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생성됐던 것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서 3기만 분류를 하였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역시 그 어골문 기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재사용된 기와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계에 나오는 삼각 집선문, 행주 어골문 그리고 곡성계 집선문에서는 다중 반원문, 다중 원문이 확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삼각 집선문, 행주 어골문, 다중 반원문, 다중 원문 그리고 안막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역시 그 안막새는 기본적으로 내면에 포목이 있고 그리고 그 접합 각도가 다 둔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안막새 1-1형으로 되어 있는 이 막새 같은 경우는 현재 굴곡이 한 번 있고 중앙에 구획선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선 안에 명문을 기록하고 바깥에는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명숭정이라고 일단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17세기 전 중반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막새, 분황새 막새를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이지만 실제로 16세기 후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막새가 조금 더 시기가 더 오래 이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내면 물손질은 물손질 정면되어 있는 상태고 안에 기와의 크기는 다음과 같지만 그 중에 어골문 수키아 같은 경우는 B군인데 그 길이가 한 44cm 정도 되는 것으로 아마 이거는 항파도리성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재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동치성입니다. 동치성의 상부의 건물, 철자형 건물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동치성은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그 중에서 동치성 상부의 건물은 제2각 또는 청풍대로 비정을 하고 있고 제2각에서 청풍대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각은 선조 32년 제주 목사 성윤문의 축성이 되었고 청풍대는 창건년에 밝혀지지 않지만 1706년에 목사 이규성이 중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후기에 관련되어 있는 17세기 이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나온 기하를 보시면 직승계 문양은 거의 지금 보이지 않고 곡성계 문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 반전 호상집선문 그리고 다중 반원문, 다중 원문이 확인되었습니다. 턱본도를 보시면 이렇게 호상집선문이 양쪽에서 있고 그 사이에 선문으로 메꾼 형태 그리고 다중 반원문, 다중 원문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하부 내면 물손질은 다 물손질 되어 있는 상태고 크기는 뭐 D군, E군, C군, D군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에 살펴본 거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기와의 전개 양상은 1분기에는 직선계 문양이 중심을 이루는 시기고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대표 문양인 어골문이 주 문양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골문은 1, 2, 3단 다 확인이 되는데 단독문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항파두리성인 경우는 3단문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사실 근데 이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골문 자체가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걸 떠나서 조선시대에 어골문이 안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내면 조정은 이도동 유적에서 깎기가 다랑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와의 크기는 C2군이 확인이 되는데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전의 시기에서는 다 A에서 C군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제주목기에 15세기가 되면서 C에서 E군으로 기와 크기가 확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예, 2분기 특징입니다. 2분기는 곡성계 문양이 나오고 곡성계 집선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곡성계 호상 집선문 광명리 가마에서 보셨던 전형적인 형태도 있고 중앙에서 단부로 상하 반전되는 형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제 육지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선계 문양은 오골문이 계속 사용되고 있고 근데 물론 재사용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일부 오골문이 계속 사용되고 있고 또는 그 다단문으로 해가서 오골문과 평행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양들이 확인이 됩니다. 예, 3분기입니다. 3분기에는 직선계와 곡선계 집선문이 공존하지만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곡선계 문양이 좀 비율이 더 높고요. 대표 문양은 직선계 문양 같은 경우는 삼각 집선문, 행주 오골문, 곡선계 문양은 상하 반전되어 있는 호상 집선문, 다중 반원문, 다중 원문이 대표 문양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양 구성은 단독문보다는 3단이나 다단문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하단부 내면 조정은 대부분 물손질되었습니다. 기와의 크기는 3분기 같은 경우는 C, D, E, F 되어 있는데 현재 F, E 이렇게 더 작아진 기와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육지부와 제주 기와에 한번 비교해서 그 특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육지부 기와 제주 기와입니다. 보시면 육지부에서는 15세기 초에 능형 집선문과 사선 집선문이 나오는데 제주에서는 그 문양보다는 어골문 기와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15세기 후반으로 떨어지면 이 문양은 곡선계 사선 집선문인데 곡선계 사선 집선문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곡선계 사선 집선문은 안에 일부는 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호상 집선문이 나오는 상태가 되고 16세기가 되면 이제 제주에서도 육지와 똑같은 호상 집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6세기는 이렇게 횡대가 들어가는 가운데 문양이 있고 상하 반전된 것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일단 반전되어 있는 형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는 큰 차이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육지부하고 같은 문양 잠시 비교해보면 17세기 이후의 문양 보면 육지의 사천 유천리 가마 같은 경우에 삼각 집선문, 목가나지 조천진성에서 같이 나오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울산 청상에서 나오는 상하 잘 안 보이는데 상하 반전되어 있는 호상 집선문이 있고 동치성에서 나왔던 기와 그리고 다중 원문, 행주 오골문 이런 기와들이 다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직선계 문양이 최초에 이렇게 많이 있다가 곡선계 문양은 없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기가 떨어지면서 역시 직선계 문양은 계속 사용되는 가운데 곡선계 문양이 일부 유입됩니다. 이 시기가 아마 16세기 한 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령리 가마가 있고 후기가 임난 이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재사용 기하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다단문 기하들이 직선계 문양에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 집선문 그리고 행주 오골문 기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계 문양에서는 상하 반전, 호상 집선문 그리고 다중 반원문, 다중 원문들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 기와 크기 비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부에서 지금 보면 기와의 크기는 대부분 시군이 조선 초부터 나타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조선시대의 기와는 대부분 40에서 한 43cm 정도의 기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큰 기와도 있고 작은 기와도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보이는 기와는 대부분 지금 C가 보이지 않고 대부분 D 혹은 E 기하가 벌써 목기 시작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육지부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임난이 지나면 무렵 때 되면 실제로 그 육지에서도 C형 기하도 만들어지지만 같이 D형 40cm 미만 기하도 이제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시기가 떨어지면은 매우 작은 기와들 18세기 밑에 정리유적 같은데 보면은 다 이거 지금 생산유적인데에서 보면은 기와가 매우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제주도에서도 이런 작은 소형의 기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저 제주 목기의 기와는 첫 번째 어골문의 지속적인 사용,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양이고 대부분 고려 말까지 사용된 데 반해서 제주도에서는 조선 초 운영된 이도동 가마 유적에서 문양 66%를 차지할 정도로 어골문이 많았고 이 시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계속 문양이 사용된다. 다만 단독문에서 다단문으로 가고 그 다단문에서 어골문이 타 문양과 결합되는 양상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와 재사용은 기와 수급 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 목기에 지금 조천진성, 동치성, 목가나지, 운주당 여러 건물에서 나온 기와를 봤는데 대부분 어골문이 타날리는 기와가 확인이 되었고 조선 후기에도 동일한 기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기와는 재사용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명문에 보이는 지금 기와에서도 목가나지, 동치성, 영주관, 운주당, 수정사지 모두 다 이런 기와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하나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와 수급을 할 때 기와를 재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간방유적뿐만이 아니라 관하시설 등에서도 확인이 된다. 물론 간방유적 육지부 행주산성이라든지 진례산성이라든지 매우 시급할 때 방어를 위해서 다른 기와를 가져와 가지고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주 목기 제주도에서는 그것이 일회성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하나에 수급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와 수급을 재사용을 그러니까 전체 100이면 한 20-30%는 재사용을 하겠다. 나머지는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구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일반화된 어떤 하나의 수급 방법이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전 기술 유입의 지체 현상입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미구화로의 전환이 13세기 중반 호남 지역의 경우에라고 하면 제주도에서는 항파두리성까지 토수화가 많았고 조선 전기 이도동 유적이 왔을 때 이제 거의 미구화 단계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도 어골문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바로 육지부에서 사선 집선문이나 다른 문양들이 유행하는 것은 반대로 계속 이 문양이 유행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기술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내면 조정 방법도 깎기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보수적인 색채도 있지만 기술이 많이 유입되지 않아서 기존에 갖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16세기가 지나고 나면 육지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크게 비슷한 경량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와의 크기는 육지부와는 좀 다른 특수성을 육지부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기술 지체 현상과는 조금 별개로 육지보다 훨씬 좀 작은 그래서 제주도만의 좀 특수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